그런 사람을 결혼할 때 선호하는 이유가 뭐예요? 남자친구 직업 좋은 거 뭐 어디 대자보에 적어가지고 자랑할 거야? 인스타 내 프로필 밑에다가 내 남친 직업 땡땡 사자 이거 적으려고 지금 그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구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팩을 조금 떼고 아이고 자연광이 팩을 한 3시간을 붙이고 있었더니 뽀얘졌죠. 진짜 오늘 아침부터 집 치운다고 여러분들 이게 치운 겁니다. 꼬라지가 왜 이러고 사나 싶으시겠지만은 아침부터 진짜 밀린 청소하고 청소기 돌리고 이게 처음에 붙일 때에는 애가 자존감도 있고 색깔도 있고 통통했어요. 근데 뗄 때에는 다 흡수가 돼가지고 되게 투명해지고 얇아진단 말이에요. 집안일 하실 때 필수품인데 없으신 분 있으시죠? 영상 끝자락 가가지고 제가 나눠드릴 겁니다. 바로 빨래 개기 시작할게요. 사연 읽어드릴게요. 저는 1년 반 정도 2살 연상의 남자친구와 연애 중입니다. 사귄 지 2주 정도 됐을 때 제가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날 데이트를 하는데 낮에 커피숍에 갔습니다. 그런데 주문을 받는 사장님 앞에서 케이크를 하나 시키고 커피를 고르는데 케이크를 시켰으니 커피를 한 잔만 사서 노나 먹자는 거예요. 사귄 지 2주밖에 안 됐는데요. 그냥 얼른 제가 커피를 2잔 시키고 계산을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후 볼링도 치고 볼링이 한 2만 원 적게 나왔는데 남친이 선뜻 빠르게 내더라고요. 저녁에는 저렴한 술집에 가서 5만 원이 나왔습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낼 줄 알고 일부러 안주를 하나 더 시키고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술집에서 5만 원 나오면 진짜 최소만 시킨 거잖아요. 이번에도 사장님이 계산대 앞에 계시는데 오빠는 제 뒤에서 멀뚱멀뚱 서 있길래 저는 속으로 당황하면서도 나보고 내라는 건가? 사장님은 저희 눈치만 보고 계시고요. 지혜야 네가 내줄래? 아무렇지도 않은 척 계산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때가 한 10시 반쯤 됐는데 택시를 태워주겠대요. 택시를 안 탔다면 그날 데이트 비용 2번의 밥값 등에서 제가 조금 더 내는 꼴이 됐을 거예요. 계산기를 굴리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물론 저도 계산을 하지만요. 택시를 타고 집에 가면서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2주밖에 안 사귀었는데 너무 짜치는 연애를 하는 것 같아 빠르게 정리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안 된다고 저를 엄청 붙잡으면서 자기는 나랑 결혼을 할 거라는 거예요. 사실 그 말에 흔들렸습니다. 결혼할 사람을 20대 후반에 일찍 찾아서 2, 3년 만나보고 안정적으로 30대 초반 결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남친은 누가 들어도 돈을 많이 벌 것 같은 전문직에 또래보다 돈은 배가 넘게 벌고 키도 크고 얼굴도 제 이상형에 가깝고요. 되게 다정다감하기에 붙잡혀 주었습니다. 그런데 데이트 비용이라는 게 참 이것 때문에 사랑이 짜게 식는다고 해야 될까요? 평범한 직장인인 저는 중간에 잠시 백수가 있었던 기간을 제외하고 오빠의 연봉의 3분의 1 정도를 받습니다. 1년에 한 번 오빠가 성과급을 받는데 그 성과급에서 떼는 세금만 해도 제 2달치 급여가 넘더라고요. 우리 자기도 계산기를 조금 많이 두드리는 편이긴 한데요. 읽어드릴게요. 그렇게 많이 버는데 남자친구는 참 검소한 편이에요. 한 달 카드값이 저를 사귀기 전 솔로일 때는 40만 원이 안 나왔다고 하는데 그래도 기념일 같은 날에는 크게 쏘겠다며 인당 10만 원이 넘는 호텔 뷔페에 데려가줘요. 저는 과식하는 거 싫어했고 평소 오빠가 집안 형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아니까 너무 비싼 호텔 뷔페는 제가 말린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1년 반 정도 똑같은 이유로 저는 고민을 해왔습니다. 얼마 전에는 날씨가 정말 지독하게 더운데 쇼핑몰 안에 있는 커피숍은 비싼 커피밖에 없기 때문에 건물 밖으로 나가서 신호등을 길을 건너서 저렴이 커피를 파는 곳에 저를 끌고 가더라고요. 제가 가기 싫다고 말을 했는데도요. 제가 33,000원짜리 점심값을 결제하고 난 뒤라 자기가 사야 할 차례였던 거죠. 정말 꼴보기 싫었던 게 같은 쇼핑몰에서 예전에 저는 정말 비싼 커피숍을 갔을 때 제가 사야 할 차례라서 제가 먹고 싶은 걸 고르라고 했더니 오빠는 9,500원짜리 케이크까지 사달라고 해서 총 2만 원 정도를 제가 썼거든요. 사실 저는 저보다 2배가 넘게 오빠가 버니까 데이트 비용도 지금보다 더 내길 바라지만 남자친구가 집안 형편이 많이 어려운데 부모님은 은퇴하시고 부모님 빚도 갚아드리고 사실상 가장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퇴근 후에는 부업까지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안 사랑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여태까지 사귄 놈들이랑은 다릅니다. 정말 저를 딸내미처럼 좋아해요. 순수하고 여자를 많이 안 사귀어본 티가 나는 공부만 한 그런 스타일이라서 막 겉멋들고 허세 부리고 번지르르한 타입이 아니에요. 그래도 이 폭염에 신호등을 기다리고 끌려가 커피 마시고 그러느라 영화 시간에 늦고 이럴 때는 정말 오만정이 다 털리고 구질구질 지긋지긋합니다. 제가 살 차례인 걸 알고 어련히 지갑을 열 생각
생각으로 제가 메뉴를 고르고 있는데 제가 안 낼까봐 남자친구는 불안한 건지 찬승이 이거 사주세요 꼭 사달라는 말을 할 때마다 정말 짜증납니다. 자기가 너무 미안하다고 하는데 화가 안 풀려 2주간 거리두기를 했습니다. 전문직으로 너무나 성실하고 여자라고는 저밖에 모르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자상하고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형편이 힘든 거라 이해해요. 그런데 사실상 사귀는 내내 데이트 비용으로 제가 정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2주 동안 안 만나니까 너무 돈이 굳고 좋은 거예요. 제가 마음이 편하고 후련하더라고요. 정리를 하자면 솔직히 남자친구 그냥 남주기는 너무 아까운데 제가 너무 속물처럼 계산기를 자꾸 두드리게 되네요. 그리고 정 떨어진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자주 꼴보기가 싫습니다. 사귀고 몇 달 안 되었을 때 제가 데이트 통장을 하고 싶다 얘기를 꺼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좀 더 버니까 좀 더 낼 생각이니 그런 거 하지 말자라고 하더라고요. 워낙 검소한 사람이라서 그리고 분명 본인 나름 저에게 퍼준다고 생각을 하는 게 분명합니다. 정말 정이 털려요.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데 조건들이 너무 좋고 사랑받기는 하니까 변함없이 날 좋아해주는 사람을 놓치기 아까워서 연애를 지속을 하는 게 맞을까요? 우리 피디님께서 이 사연을 보시고 저에게 메스랑 장갑을 끼워 주셨습니다. 강강님 하루빨리 콩깍지 제거 시술을 시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연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사랑하지 않는데 조건들이 너무 좋아서 또 내가 사랑받기는 하니까 이 연애를 계속 이어가도 될까요? 땡! 이 문장은 틀렸어요. 미안해요 사태질. 이 문장은 틀렸어. 우리 자기야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이런 구린 조건들이 데이트하면서 이런 열악한 조건들이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콩깍지가 이만한 게 씌여있다 보니까 판단력이 흐려진 거죠. 지금 우리 자기야 남자친구 엄청 사랑해. 이거 트루 러브야. 사랑 막 주고받고 난리 났다고. 그놈의 정 떨어진다는 말이 사연에서 몇 번이 나왔는데 왜 안 떨어져? 나같이 있으면 지하 파고 벌써 들어갔는데 우리 자기의 정은 초코파이가 왜 공중에 둥둥 떠다니냐고. 사랑하니까 그게 공중에 매달려 있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운동회 가면은 먹지도 못할 초코파이 막 주렁주렁 달려가지고 이거 하고 있죠? 지금 자기가 그거야. 이 초코파이를 따먹으면은 1등 상품이 안정적인 결혼과 행복일 것 같으니까 계속 이거 점프하면서 그거 먹으려고 도전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 자기야 같은 경우는 스스로 생각을 했을 때 본인이 남자친구가 조건이 너무 좋아서 그냥 그것 때문에 만나는 속물력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안 해. 우리 자기야는 절대로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결이 많이 달라. 우리 자기야는 폭스 지망생일 뿐이에요. 그분들은 아예 다른 카테고리에 계셔요. 이렇게 행동하지 않아. 결국은 남자친구가 하자는 대로 지금 다 흘러가고 하고 있죠. 남자친구가 폭스야. 하자는 대로 다 하고 2주 뒤에 또 만나고 있고 길 건너서 횡단보도 건너서 바다 건너서 달 건너서 커피숍 가자고 하면 어쨌든간 또 거기 가고 있고 심지어 데이트 통장도 만들자고 했는데 까였잖아요. 그게 폭스예요. 지금 본인은 절대로 속물이나 폭스가 아니야. 우리 자기야가 막말로 오마카세를 가재 막 뭐 호텔 가가지고 브런치를 먹재? 그거 아니잖아요. 땡볕에 정수리가 반숙될 것 같고 여기가 익을 것 같으니까 세상에 심지어 영화 시간도 늦어가지고 못 볼 것 같은데 그것만 좀 피하자. 그걸 바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막말로 솔직히 이 말을 들으면 우리 자기야가 약간 삐지고 찰떡하고 구독 취소할 것 같기는 한데 진짜로 내 딸내미처럼 뭐 생각을 한다. 사랑하는 여자친구다? 근데 뭔가 지금 내가 상황이 안 좋아. 집에 빚이 많아. 뭐 갚아야 될 것도 많고 그러면은 내 돈이 아깝고 내 돈이 무서우면은 여자친구 돈도 똑같이 아까워해요. 그렇잖아요. 그게 진짜로 아까웠으면 남자친구가 집에서 어디 보온병에다가 얼음 동동 띄워가지고 커피를 싸왔겠지. 내 여자친구만 돈 쓰라고 삼촌이는 이거 사주세요. 이런 거 절대로 안 한다고요. 졌어요. 지금 너무 사랑해. 이게 참 사랑이고 제가 늘 말로만 하던 콩깍지 삽입술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남자친구분의 직업이 솔직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어주시지 않아서 뭐 사자? 뭐 아무리 근데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그런 사람을 결혼할 때 선호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결혼을 해서 이 사람과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애 낳고 키우는 데 있어서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조금 흐름이 자연스럽게 가기를 바래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남자친구 직업 좋은 거 뭐 어디 대자보에 적어가지고 자랑할 거야? 인스타 내 프로필 밑에다가 내 남친 직업 땡땡 사자 이거 적으려고 지금 그거를 바라는 거예요? 아니잖아.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결혼을 한다고 뭐 크게 달라지겠어요? 이게 결혼을 한다고 해서 그 집안의 기둥만 쏙 뽑아올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결혼을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죠?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자기가 많이 이해해주고 보온병에 커피 좀 담아오세요. 만약에 우리 자기야가 이걸로도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어. 근데 사연에 지금 벌써 정 떨어진다는 말이 몇 번이 나왔어요. 나는 살 수도 없어. 그 전문직이라는 허물만 있는 거예요.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축구 못하는 박지정 선생님, 야구를 전혀 해본 적이 없는 박찬호 선생님, 호랑나비라는 히트곡이 없는
거는 김은국 선생님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안 만난 지 2주째 됐을 때 그때 자기야가 느꼈던 그 해방감이랑 그 기쁜 마음 말 다 했지.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봐요. 1번, 이게 앞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문제인가? 2번, 이 치명적인 단점을 내가 결혼해서 살면서 품고 갈 수 있는 문제인가? 3번, 만약에 이 단점을 뺀다면 그 나머지만 보고도 내가 살 수 있는 사람인가? 요 세 가지만 일단 곰곰이 생각을 해봐봐리. 지금 만난 지 1년 반 정도 됐다 그랬죠? 그 사이에 내가 이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남자친구의 그 부분, 그게 조금이라도 바뀌었나요? 막말로 1년 반이 지났는데 그 남자친구분 집안의 사정은 조금도 좋아지질 않았어요? 그것도 정말 큰 문제이지 않을까? 솔직히 저는 우리 자기야 헤어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콩깍지가 아직까지 방탄으로서 독특하게 여기에 이제 껴있고, 그리고 이게 약간 코로나 같은 사랑이에요. 화가 안 풀려가지고 2주간 거리를 뒀다고 했잖아요. 둘의 공통점은 이제 둘 다 백신이 없어.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거리두기 정도. 이대로 시간이 흘러간다면 여러분 코로나가 어떻게 됐나요? 위드 코로나가 됐지요. 내가 그것에 적응을 하고 그것도 우리에게 적응을 하고, 우리 자기야 같은 경우도 그 친구분과 계속 만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정신을 차려보면은 여기서 커피 먹고 싶어 라는 말도 안 하고 알아서 길 건너서 테이크아웃으로 커피를 사오는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우리 자기야는 사랑 없이 뭐 조건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만나고 있다라고 했지만 지금 그 누구보다 아무런 조건 없이 정말 많이 배려하고 이해해주면서 트루 러브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여기까지만 말을 해줄 수 있고 나머지는 우리 자기야의 선택이에요. 제가 굉장히 돌려 말하지 않고 오늘은 약간 다이렉트로 꽂았어요. 왜냐면은 이 방탄 콩깍지 같은 경우는 쉽사리 벗겨지지가 않는 걸 저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 자기야 남자친구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적으로 정떨어지게 표현을 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절대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는 마스크팩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한 3-4시간 붙이고 있었다라고 보여줬던 그 팩 있잖아요. 마스크팩. 그거 보내드릴게요. 자기 전에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말고 남자친구랑 있었던 일 계속 곡 씹지 말고 수면팩으로 붙이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2주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계속 비꼬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뽀사시해져 있어요. 맨 처음에 붙일 때는 엄청 이게 도톰하고 두께감도 보여서 이게 얼굴에 붙어 있을래나 싶기도 한데 약간 녹아든다 그러죠. 착 붙어 있고 싹 흡수가 돼서 뗄 때는 투명해져서 속이 다 보여요. 솔직히 메디인서 팩이 너무 유명해가지고 콜라겐 팩으로 2,900만 장 파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거 이제 리뉴얼 되기 전 모델도 저는 써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전 것도 좋았었지만 달라지고 뭐가 좋아졌냐, 밀착력도 좋아졌지만 확실히 붙이고 뗐을 때 훨씬 보습도 좋아지고 엄청 촉촉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번에 뭐 성분, 기술력, 사용감 다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나온 게 비타 콜라겐 나노샷 마스크. 왜 나노샷이냐, 이게 주성분이 콜라겐이랑 비타민인데 아무리 성분이 좋아봐, 내가 차린 게 아무리 좋아봐, 내가 이거를 먹지 못하고 체하고 뱉어내면은 암시종도 안 한 거잖아요. 팩도 똑같아. 좋은 성분이면 뭐해, 내가 흡수가 돼야 좋은 건데 일단은 붙였을 때 뗄 때 보면은 육안으로 흡수된 게 보이고, 콜라겐 분자 자체가 나노로 되게 작게 나왔대요. 모공보다 더 작게. 올리오좀이라고 했었나? 그 특허 공법을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비타민C가 촥 흡수력을 조금 높여준 거죠. 그래서 내가 진짜 잠을 못 잤다, 피곤하다, 그때 자기 전에 이제 붙이고 자요. 이게 진짜 엄청 흡수가 잘 돼서 투명해지는데 떼고 나면은 얼굴이 탱탱해지고 환해진 게 보여. 그게 얼마나 가느냐? 12시간. 인체 적용 시험을 했대요. 피부톤, 안색, 안광, 이게 잠을 못 잤어도 한 12시간은 간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팩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집에 겁내 많아요. 종류별로 되게 많은데 은근 귀찮은 건 사실이야. 왜냐면 국물도 뚝뚝 떨어지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한 3-4시간 붙여놓고 집안일 하고 잠을 자도 되고, 그리고 초반에는 붙이고 약간 녹아들 때까지 기다리긴 해야 돼. 그래도 오랫동안 붙이고 있었을 때 얘가 물론 내가 튀어나온 부분, 여기 인중은 가장 빨리 마르긴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수분이 확실히 오래가고 콜라겐이 먹고 있구나, 그 느낌빨이 장난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유사 타입 되게 많이 써봤지만은 결국은 돌고 돌아 원조더라. 비타랑 포어랑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하는데 비타가 비타민C예요. 톤 개선해주는 거. 그리고 윤광이랑 뭐 수분 홀딩 시켜주는 거. 그래서 조금 손이 자주 가고, 포어 같은 경우는 엄청 시원하고 애가 쫀쫀해. 그래서 뭐 모공이라든지 피부 온도를 조금 케어를 해주고 싶다, 그런 날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둘 다 어디서 만나볼 수 있느냐, 올리브 0에서 11월 1일날 오늘의 특가로 런칭이 된다고 하니까 자세한 내용은 밑에 더보기란에 적어 놓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 포스타 친구분들 10분 댓글에다가 언니 저도 집안일 하는데 얼굴에 짝
좀 붙이고 싶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10분 추첨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래개기 콘텐츠 사연에 있어서 우리 마스크팩도 함께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오늘도 광고 영상이지만 끝까지 봐준 자기 아들 트루러비다. 콩깍지 삽입술이 벗겨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화이팅! 뚠뚠뚠뚠뚠뚠 가는 길에 구독 눌러줘. 뚠뚠뚠뚠 가는 길에 구독 눌러줘.